안녕하세요. 상당히 오래간만에 동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그 대선 바로 직전에는 그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의 하나님에는 그 이재명 사주하고 윤석열 사주를 올리면서 초질관으로 이재명이는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고 사주상에 윤석열이가 조금 유리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당선된다 이런 식의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이렇게 주요캐를 딱 보니까 이민년의 주요캐가 천산둔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인배가 득세하고 대인이나 대인 명분이 사그러든다 하는 이제 그런 식의 그 주요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뭘 이렇게 봤냐면은 2020년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 지금의 민주당하고 문꼴통 요놈들이 부정석을 획책했기 때문에 요번에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당한 그 이치가 통용되지 않고 조인배들이 작당해가지고선 부정선거로 해가지고 이재명이 당선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선 그 천산둔에 관련되는 그 이재명이 당선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명리상에는 윤석열이가 약간 우세하게 이기지만 그 주요캐상으로는 그 조인배들이 득세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영상을 한 서너 개 올렸었어요. 그러다가 3월 10일 날 대통령 선거 결과가 딱 나오고 나서는 제가 그 관련된 거 주요캐로 이렇게 했던 거는 제가 다 지웠습니다. 삭제했어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참 묘하구나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죠. 근데 지금도 이렇게 느끼기에는 결국에는 그 의인들의 하나님이 그 의인들의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통용이 돼가지고 27만 4천 표로 0.73% 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윤석열이 당선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걸로 보고 나서는 제가 역시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가지고 그 의인들이 눈물로 뿌린 기도에 그 응답을 하셨구나.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요번에 대선에 이렇게 보고 나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딴 사람들하고 느끼는 것이 좀 다른 것이 뭐 있냐면은 이렇게 사주도 이렇게 그 이재명이나 윤석열이 사주도 비교해서 검토하는 것도 있지만은 천비행년 지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사람의 직감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그 당사자하고도 이렇게 제가 이제 메시지 교환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여러 동영상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일단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 3월 9일 그 대선 때 그 이전에 지금의 그 이근영이나 양정철이나 이 민주당에서는 한 300만 표 조작을 해가지고선 스탠바이가 됐던 걸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추이를 이렇게 봤던 거죠. 안철수가 아무리 못해도 자기 지지율이 한 7, 8%는 됐기 때문에 안철수가 단일화하면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그 이재명이하고 윤석열이하고 이렇게 단일화하지 않고 안철수 곧장 갔다면은 이재명이가 제가 봤을 때는 한 4%, 5%, 그러니까 4%, 3, 4%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이기는 것이 이렇게 그 민주당에서는 계산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근영이가 그런 식으로 계산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해보니까는 3, 4% 해가지고 300만 표 정도 조작을 하면은 안철수가 그냥 계속 가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자기들이 한 3, 4%, 4%, 5%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이긴다 이렇게 계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면 3월 3일 그 TV 토론에서 나오고 나선 3월 4일 새벽에 안철수가 딱 아침에 딱 해가지고 자기 사퇴한다 단일화한다 딱 이렇게 하니까는 민주당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뭐냐면은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아슬아슬하거나 잘못하면 300만 표 정도 조작한 것이 효과를 못 보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급해진 겁니다.
그 이제 3월 4일 날 안철수가 그 사퇴한다 하는 그때서부터는 이 민주당의 그 선거 조작파들이 그거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전 선거를 조작하는 거는 이미 다 스탠바이가 다 돼 있는데 그 아슬아슬하게 되니까는 3월 9일 당일 투표 이거에 대해서는 더 조작을 해야 되겠구나. 적어도 한 뭐 몇십만 표 정도는 더 조작을 해야 자기들 이길 것 같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거죠. 이렇게 했던 건데 결론적으로 뭐 했냐면은 이렇게 민경욱 대표가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했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도 계속 저기하고 황교안이가 뭐 부방대 이렇게 저기하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감시자가 많이 생기니까 전처럼 그냥 사전 투표 투표 용지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투표함에 집어넣는 걸 과감히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사전 투표나 코로나 확진자 투표할 때 뭐 휴지통에 집어넣고 박스에 집어넣고는 그런 저기 이미 기표된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 투표나 뭐 이런 것이 이렇게 부정이나 관리 무시를 했다는 그 사실이 막 나타났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을 딱 따니까 27만 4천 표로 해가지고서 0.7% 아슬하게 윤석열이 당선되는 것이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결론적으로 요번에도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이 당선되는 게 따놓은 당상이었었는데 변수가 뭐냐면 안철수가 갑자기 사퇴한 거. 두 번째는 2020년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처럼 감시자가 없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만판 부정선거 획득을 못했기 때문에 요번에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그 공은 다 누구한테서 온 거냐? 첫 번째 민경욱 대표한테서 민경욱 국토본 대표가 첫 번째 큰일 했고 그 다음에는 황교안이 그걸 이어받아 황교안이가 부정선거 방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조직을 해가지고 저기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병호나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유튜브에서 자꾸 사전선거를 하지 말고 본 당일 투표해라. 이런 식의 주장했던 것이 더 먹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에 윤 씨가 당선된 거는 결과론적으로 딱 보면은 첫 번째 누구의 큰 공덕이냐면은 제일 큰 공덕은 뭐냐면은 물론 이제 안철수도 갑자기 하는 그러한 것이 이렇게 기회적으로 딱 맞았다는 거, 운때가 맞았다는 것도 있지만은 첫 번째는 민경욱이고 두 번째는 황교안이고 세 번째는 공병호고 그 다음에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지금의 이 민경욱 위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민경욱을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적인데 민경욱 위원만큼은 상당히 지금도 이게 억울함을 마음에 담고 삽니다. 근데 그 억울함을 마음에 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한테는 안 좋은 건지 아십니까? 저도 국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 좋고 억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경욱 위원 같은 경우는 국가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함을 품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그야말로 한이 사무치겠어요. 근데 그 공덕이 지금 뭐냐면은 윤 씨가 윤석열이가 당선됐으면 그거를 신원해주고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이 하는 꼴을 이렇게 보면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법 정의를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저 검찰 출신이고 사법 출신인 윤석열이가 왜 사법 정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나, 그것이 제가 되게 안타깝습니다. 사법 정의가 딱 섰으면은요, 첫 번째 4월 재작년에 있었던 4.15 부정선거를 뒤집어 엎어가지고서 지금 몇 군데서 이렇게 부정선거 징표가 다 나타났던 거는 다 다시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민경욱 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민 의원님 올해 운이 어떻습니다. 올해 내년 운이 어떻고 적어도 갑진년 62세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때나 빛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민경욱 의원이 그 메시지에서 뭐라고 왔냐면은 제가 이제 그거면서 이제 얘기를 딱 했더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가지고 자기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는 것 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저한테 이제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는 그렇게 가는데요. 그러면 좀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야말로 민경 의원 같은 분은 상당히 억울한 거죠. 또 요즘에 뭐냐면 이재명이가 낙선하고 나서 김두관이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을 자기 이제 당 대표로 세워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데 김두관이는 쉽게 말하면 양산적이었지만 그 사람은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아주 가까스로 당선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말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적어도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뭐 이렇게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뭐 통일동이나 국방부를 옮긴다 이렇게 했을 때 문재인이가 꼴통짓을 하고 막 이렇게 몽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장 큰 근간은 뭐냐면요. 자기들이 지금 180전 지금은 다 저게 172석 되는 여당파의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어쩔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상당히 답답한데 제가 만약에 윤석열처럼 당선이라 하면은 저는 딱 그럽니다. 사법 정의를 세워야 딱 그렇게 해가지고 부정선거부터 다 파헤쳐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문제가 되면 무조건 다 무효처리 해가지고 다시 선거를 해 이렇게 해가지고서 뒤집어 엎어놔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지금 거기 온영절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자기는 거기에 책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어도 어떤 조직이나 회사에서 특히 이제 군대 같은 데에서 일개 병사가 잘못하면요 누가 책임지냐면 장급이 책임지게끔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부정선거 있다는 게 가장 큰 책임자는요 첫 번째 문재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해찬이나 그때 당시했던 이낙연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책임져야 됩니다. 다 줄줄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기획했다는 양정철이나 이근영이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거를 막 우야무야 정의했다는 조혜주 같은 놈들 요런 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옛날 같아서는 사형당해야 할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놈들이 저기하고 하는데 난 참 그런 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우야무야 뭉개는 대법관들이요 이렇게 눈치 보는 놈들이요. 조재현이나 천대엽이나 또 김명수 대법관이나 노정이 이런 사람들이요.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참 법대 서울대 나와가지고 대법관을 하면 뭐합니까? 양심이 바르지도 않고 그야말로 이렇게 하늘이 부끄러운 짓을 하면은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뭐 법과 양심에 따라 한다니까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제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니까 이런 식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억울한 걸 딱 당하는데 이걸 언제 풀어줍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울부짖는 기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민 의원 같은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자기 억울한 걸 언제 풀어주느냐 이런 식의 얘기인데요.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이가 지금 당선됐으니까 사법정의를 제대로 세우고선 그야말로 부정선거도 잘못된 것들을 다 이렇게 갈라내고 하고 이렇게 하면요 지금의 정치 잘하고 민생 챙기고 그 다음에 코로나에 이렇게 코로나를 보상해 준다 이런 것보다는요 쉽게 말하면 사법 정의를 이렇게 민주 정의를 제대로 세우면요 그냥 딱 추앙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볼 때 안 할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오늘 동영상 말고 다음에 이제 윤석열이의 세운상에 그다음 어른상에 풀어오는 것도 좀 올리려고 하거든요. 보니까는 윤석열이는 자꾸 기가 되게 힘들어지고 어려운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나라 경제는 풀리는 건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 자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힘들고 어렵게 간다는 그것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억울한 걸 풀어준다는 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윤 씨가 당선됐으니까 민경욱 씨나 부정선거 해가지고 이렇게 낙선된 사람들의 오난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한계시록도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눈물을 그늘에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윤 씨가 제발 그 민경욱 씨의 그 억울한 사정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는 코로나 걸렸다고 막 이렇게 저기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좀 안쓰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민경욱 사주로 보는 부정선거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래 이렇게 어떤 사건은 주된 자의 사주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의 결말이 어떻게 나느냐 이런 거는 민경욱의 주창자자 이 사람이 끌고 가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경욱 사주가 어떻게 결말이 나느냐 그에 따라 부정선거의 결말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민경욱 사주는 제가 지난번에도 올리고 또 이렇게 올려서 정리를 합니다. 민경욱이 64년 6월 17일 오시고 양력이고 당시인데 이거는 직접 제가 통화했는데 이 생년월 시가 사주가 이게 맞답니다. 정확하답니다. 그래가지고선 계묘, 무오, 신묘, 갑오 이렇게 한 요 사주가 딱 나와요. 지금은 60세에서 63세 오기 전에 지금 자수대운에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수대운 때문에 이게 자오파가 돼가지고선 자묘 상영돼가지고 되게 신경 쓰고 날카로운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식의 대운식입니다. 지금이요. 그래가지고 요것이 뭐 이렇게 자오충이 되면은 이게 직업궁이니까 이렇게 하니까는 자오충이 왔으면은 직업장에 되게 짱짱짱짱 이렇게 질서 없고 번잡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식의 운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올해가 이제 이민년이고 계면년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운이 풀리는 거 63세부터 풀려요. 그러니까 세운상으로 62세 2024년 갑진년서부터 이 사주는 확 풀립니다. 그러니까 2024년 갑진년이 뭐냐면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2024년에 있어요. 2024년에 있어요. 이때는 민경욱 의원이 다시 연수구 의뢰 출마하면 당선이 됩니다. 이때서부터는 대운과 세운이 맞아져서 짱짱하게 잘 나갑니다. 이때서부터는 대운이 해가지고 63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63세, 64세 있기 때문에 민 의원이 뭘 하냐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정당하게 윤석열이가 못했던 부정선거를 파헤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민의하고 메시지 주고받을 때 저는 솔직히 저는 이렇게 불의를 좀 못 참는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살면서 이렇게 세상의 이익보다는 재물보다는 하나님의 명분이나 정의나 공정이나 대의를 더 추구하며 살고 선악의 인간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돈을 못 벌고 욕명 욕걸로 살지만 저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불의를 보면 상당히 제가 분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민의원이 통화할 때 메시지 무슨 얘기냐면은 민의원님 제발 내가 이렇게 말하는 문재인, 이해찬, 이낙연, 양정철, 이근영, 조혜주, 그 다음에 대법관들 조재현, 천대여, 김명주 요 개새끼들 다 쳐내가지고선 속을 좀 후련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의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쉽게 말하지만 자기가 세상에서 억울한 게 있을 때는요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가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국방부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되게 좀 억울한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5년 싸웠는데 결국에는 힘들더라고요. 개인하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이럴 경우에는 억울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할지언정 쉽게 하면은 이 기도세로 이 틀에서는 그거를 해석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나 민경욱 의원이나 그게 비슷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참 그런 생각을 많이 들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것이 민경욱 의원한테는 아주 구구절절히 하루를 맺혀 있다는 거죠. 맺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그 53세가 지금 자수대학교 자원층에 자묘상이니까 자묘상령이 돼가 날카로운 일이 막 발생하고 자원층에 질서들이 막 해가지고 번잡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식의 적이야. 그리고 이 식신운이라는 거는 관성을 들이친다 해도 물 먹는 운이라 그럽니다. 식신상관은 쉽게 물 먹는 운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관성하고는 별로 안 좋게 이어집니다. 인수 관성은 안 좋게 이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요 사주는 오행 구성이면은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신금을 내주면 요 무토가 용신이 되고 신약합니다. 이게 부정격 평강격이죠. 평강격이죠. 평강격, 부정격 평강격이니까 은근히 정치 쪽에는 상당히 저기가 많아요. 이렇게 자질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인 사주이기 때문에 학자나 뭐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되게 각오하는 그런 식이죠. 근데 이 사주의 특징이면은 신면은 시원침에 되게 날카롭습니다. 날카롭고 되게 예리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장군과 장성이 있어가지고 장성하고 장군이 있어가지고 되게 이제 고집이 세고 뿌리를 뽑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잘못 걸리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는 민의원한테는 잘못 걸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뭐 이렇게 문재인이나 이해찬이나 지금 조재현이나 천대현이나 이놈들이 잘못 걸렸어요. 양정철이 이근영이 조혜주 민경우한테 잘못 걸렸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제가 민경우 동영상을 딱 봤는데 지금 내가 얘기했던 요 온영들은요 역사의 길이 남는 놈들입니다. 역사의 길이 남는 놈들이에요. 여기서 제가 참고로 얘기할 게 뭐 있냐면은 보통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문재인이 깜빵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올해 이민년부터는 문재인이 되게 안 좋은 눈이에요. 되게 경제에 심하고 자기가 이렇게 찌그러지고 하는데 신살생에는 망신과 겁사륜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깜빵 가던 그런 식의 운세입니다. 윤석열이가 마음을 딱 먹고 사법정을 딱 해가지고서 부정선거나 울산 선거 그 다음에 뭐냐면 온전 사기친 거 이걸 다 엮어가지고요 문제는 깜빵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요 부정선거 딱 해가지고 그냥 사형을 딱 때려버려야 돼 개새끼들. 제가 왜 이렇게 저기 한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 믿어서 그런 마음만 되냐 이렇게 해죠. 제가 딱 이런 얘기 또 딴 얘기도 이게 길어질 것 같은데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그냥 집어먹고서 그냥 양민들 막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푸틴 같은 경우는 무슨 경우입니까? 세상에는 이게 악이 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 부시 대통령이 이란이다 북한이다 이렇게 악이 축이라 이렇게 아주 들이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께 들이쳤어요. 그래가지고선 쉽게 말하면 세상 살아가는 데에서 악이 축, 이미 악이 종자가 된 놈들, 악의 세력의 포섭이 된 놈들은요, 절대로 예수님이 다시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기 전 그 사람들을 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여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목사 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아주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 돌리고 아이고 내가 입에서 걸은 소리 나는데 절대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 악의 종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자처럼 악의 종자가 돼가지고 악이 부리는 사자가 된 놈들이야 절대로 그 사람들 개전시켜가지고서 돌아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쉽게 말해 죽여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푸틴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러시아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푸틴을 제거하기 전에는요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하나님을 좀 열불이 토하는데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주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인수가 오거나 비겁이 오면 인수나 비겁이 오면 용신이 돼요. 용신이 돼서 좋습니다. 용신이 되어 좋고 식상이 오면은 물 먹는다 그래요. 재성이면은 돈을 벌고 오면 길 많이 빠지고 오면은 별로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관운이 오면 어느 정도 버티면서 자기가 승차하면서 나가는 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주가 뭐냐면은 이게 오화가 이게 다 도화로만 이렇게 지지에 4개 도화로만 되어 있는 거는 오히려 이렇게 짱짱짱짱 이렇게 된다고 해서 더 이제 특수한 사주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화가 6회라 그래. 이거는 살아가면서 무슨 얘기냐면 장애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쉽게 말해서 이 사주를 이렇게 딱 봤으면 당신은 내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그 사람 직업이나 모르는 상태 딱 얘기했어요. 당신은 중이나 성직자가 돼야 할 사주야. 난 대뜸 그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당신은 중돼야 할 사주야.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6개살이 2개나 있으면요 거의 세상에서 나오고 살고 오면 이렇게 장애가 많아요. 자꾸 남들한테 이게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하는 것이 이게 6개살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절에 들어가서 치성 드리거나 기도하고 살면은 좀 덜해져요. 운이 전화위복될 때 좋게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꼭 해야만 운이 순탄하게 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뜻이 뭐냐면 이렇게 천을기 씨는 2개나 있어야지 직업이나 밑에 사람들 많이 기르고 천을기 씨는 그 시어머니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경회대교회는 이렇게 연세대학교 붙고 그 다음에 뭐 미국에 뭐 통신원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국회의원도 했고 그 다음에 저기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청와대 대변인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천익이 신이사에서 다 그런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사주에 이렇게 문곡기 신 있는데 이렇게 윗사람 유지도 잘 받지만은 이 사람은 죽어서도 자기 이름이나 유지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추앙하거나 이거 추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가는데 이 사람의 이제 용신은 인수와 비거분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민년인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천간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상관운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운이고 지지, 그러니까 사주에는 천간과 지지 역할이 각각 분리해서 봐야 되고 특히 대운상에는 그렇게 나눠서 보는 것이 되게 강합니다. 근데 이게 천간이라고 지지 역할을 때 천간의 역할은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적의 운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운을 말합니다. 이렇게 지지는 자기의 내면적인 성격이나 그 기반적인 역할을 많이 해요. 이게 천간이 올해하고 내년이 뭐냐면은 이렇게 식신상관운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저는 그냥 쉽게 표현해가지고 물 먹는 운이야 그래요. 이 관운이나 이런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식신상관입니다. 물 먹는 운이야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물은 좀 늘어나요. 자기가 생계해서 재물은 좀 늘어나지만은 이게 관운이나 이 명예 측면은 물 먹는다 그래요. 이 지지에서는 자기 기반적인 역할인데 이게 이 인목은 이노 합이 돼가지고선 화성이 돼가지고 든든하게 관성을 쭉 받쳐와요. 그러니까 재성으로 오는 관성으로 쭉 받치는 운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반적인 역할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득세하고 오지만은 전반적인 올해 운은 물 먹는 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세운상으로는 이런 식의 운인데 얼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5월 10일 날 윤석열이가 대통령 취임을 하죠. 그때서부터는 이 민경이가 어떤 저게 이렇게 상당히 관리가 득세해서 오는 운이 와 있어요. 그러다가 6월달 병원년 되면은 이 사람이 되게 이렇게 득세하거나 합격하거나 당선하는 운이 딱 와 있어요. 이때요. 그러니까 요때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그 대법원이 이렇게 미적거리다가 이렇게 선거 그 판결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판결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한 2달 후에 선거가 있으면은 8월 달에 무신을 이게 8월 한 2달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재선거가 일어나면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의원의 연수구 울이 부정선거로 해가지고도 판결이 딱 나가지고 다시 선거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 쉽게 말하면 민주당에 지금 이거는 와야 될 정도로 큰 이슈화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대법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그걸 쉽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그거를 압력을 넣어가지고 대법원이나 선거위원회를 이렇게 자기 사람들 확 바꿔가지고 그걸 땅땅땅 쳐가지고선 부정선거를 밝혀내게끔 해야 되는데 올해 우는 이민년의 식신상관이 민경 사주로는 물먹는 운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내년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2024년도 이 민경이 63세 되면은 갑진년 되면은 이 사람한테는 적이 운이 와요. 그러니까 재성하고 자기의 이제 무토 이렇게 해가지고 용신이 와가지고서 여러 사람이 도와줘가지고서 2024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는 민경원이 다시 당선되는 게 되게 강하게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63세부터는 대운이 자기의 비거운이 와가지고서 여러 사람이 도움으로써 자기가 이게 승차가 뜬다는 운이 와 있어요. 그 이후부터는 쭉 해가지고 관원으로 흘러갑니다. 관원하고 자기가 좋은 운이 올라가가지고 특히 64세 병원년 2026년도에는 이때는 민경이가 뭔가 큰 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 부정적인 온용도를 다 이렇게 그냥 확 이렇게 역사적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요번 저기를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을 때 다른 얘기가 많았었는데 민의원이 품고 있는 그 억울한 감을 이렇게
제발 윤 씨는 풀어주면 좋겠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윤 씨가 요번에 당선된 거에 가장 큰 공통은 민경훈 위원이 첫 번째고, 두 번째 황교안 의원이고, 그 다음에는 공병호나 가로세로 연구소의 그 유튜버들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는 윤석열이는 민경욱 씨의 그 공덕을 잊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됐냐면요, 쉽게 말하면 안철수가 갑자기 사퇴함으로써 또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는데, 안철수가 사퇴함으로써 그 민주당의 이근영이나 양정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철수가 고급게 가면서 3% 4% 승리해서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안철수가 3월 4일날 갑자기 그만두기 때문에서 사전준비 조작해서 표가 부족했던 거죠. 그게 당일 선거에 몇 표를 더 하려고 그러는데, 이 그 민경욱 씨의 국투본이나 그 황교안 씨의 뭐 부방대라든가 그다음 가로세로 연구소 이 사람들이 그걸 딱 감시자가 많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했기 때문에 37만 4천 표로 해가지고 아슬하게 윤석열이가 당선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요번에 윤 씨가 당선된 가장 큰 공신은 민경욱 씨라는 얘기죠. 감사합니다.